네, 많은 분들이 또 구독했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700분 넘으시겠는데요? 아유, 엄청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정선희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2월부터 방송을 해서 정들었죠? 지금 거의 직장 동료 이상인데 예. 사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야미자리 무슨 뜻인가요? 야, 예. 너도 미국 주식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굉장히 이름 잘 지으셨는데요. 예. 저도 오늘 구독하고 아, 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큰 힘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저도 굉장히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뵙겠지만 자주 놀러 올게요. 뭐 일단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선희 매니저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밥값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니 물을 많이 밥값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출연료를 못 드릴 것 같아요. 물만 넉넉히 준비하시면 물만? 됩니다. 물만 넉넉하게. 오케이. 정수기 한 통 준비해 놓으세요, 새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국 시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우려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승 계속 이어갔습니다. 네. 항생이 0.9%나 상승했고요. 네. 상해는 0.3% 하락, 심천도 조금 빠져서 끝났습니다. 일단 이제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리커천 총리의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 기대감에 오전장까지 상승이 좀 이어갔긴 했지만 오후장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본토 증시는 오후에 좀 약했다. 하지만 오량액 등 일부 음식료 업종이 일부 강세였고 외국인 매수는 그래도 아직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경기 부양 패키지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가 좀 더 있었고 또한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발전 지원. 원하는 물류 관련돼서 이제 온라인 기업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도 포함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공동부유 이후부터 보면 계속적으로 정책 이제 제한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피해를 좀 많이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 또 시장에서 일부 시그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도 5천억 위안의 특별 채권 한도를 10월까지 소진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진핑 상기를 앞두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부 업종들은 계속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사드 보호법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네. 근데 그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음에도 어제 중국 시장, 중국 주식들이 ADR 종목들이 미리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거는 이제 대중국 규제 확대되는 와중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에 상장된 자국 기업들이 회계 관련된 자료 데이터를 미국이 제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감사관들이 홍콩을 방문해서 중국 기업들의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감사 자료를 보고 현장에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일부 있으면서 최근 몇몇 중국 기업들에게 이미 통보가 갔고 실제 다음 달에 홍콩이 좀 오지 않겠냐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좀 보면 최종 합의는 미국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중국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충분하다 이 내용 정도는 충분하다고 어셉을 해줘야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래도 회계 감독권 관련 문제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니까 2월, 3월에 가장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2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3년 연속 회계 기준 미달 기업들이 위험에 놓이게 된 게 2024년 초부터였거든요. 그러면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200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알리바바나 염차이나 등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리 이전 상장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5개 국유 기업들은 미리 자진 상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투자를 할 때 차이나 비테크를 살 때 가장 ADR 종목들 살 때 가장 찜찜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거기에서 환호를 했고요. 알리바바가 7.9%, 핀듀디오도 12%나 상승 마감했고요. 바이두도 큰 폭의 상승이 이틀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상패, 그러니까 기업들의 상장 폐지 리스트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 간의 이제 합의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일부 이제 좋은 투자 심리가 좀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중국에서 또 크게 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뭐 중국 인프라 투자에서 전기차, 그러니까 충전소를 2천만 개를 설치하겠다. 2천만 개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가 예. 굉장히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빨리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신차 구매를 하는 게 보통 2천만 대 연간 팔리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소비를 했던 게 이제 10%한 200만 대 정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 목표가 원래 500만 대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판매량을 보면 500만 대를 훌쩍 넘어섰고 700만 대를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전망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예. 인프라를 좀 갖춰야 된다. 이게 좀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또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샤오미가 지금 1조 8천억 들였던 이제 샤오미 기차라는 이제 법인이 있죠. 근데 전기차 생산 파트너를 베이징 기차 그룹을 낙점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베이징 현대 2공장 매수도 포함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1공장을 리오토에 넘어갔었죠. 그리고 2공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예. 사실 일주일 전에 이제 환율이 더 이제 급등했던 요인이 사실 현대차,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력이었죠. 중국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를 받지 못했고, 예. 중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중산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불리한데 하필이면 이제 현대차 2공장이 이제 샤오미에 넘어가는 그 상황을 보니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는 중국 바이두, 비아디 그 바다표범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바다표범. 바다표범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바다표범? 아니, 모르시죠? 예. 그 나중에 찐링님 나오시면 바다표범 한번 물어보시면 네. 설명 잘 해주실 거예요. 예, 다음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ADR은 사실 뭐 지금 되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네. 매니저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DR을 너무 이게 변동폭이 크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네네. 저희 이제 중국 투자 뭐 물론 알리바바 많이 들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희가 또 봐야 될지. 이제 아직은 규제에 관련된 정부의 스탠스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핑 3bil 출범하기 전까지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상단은 좀 아무래도 닫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구간에서 이제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신규 투자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섹터나 일부 이제 정부 수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되 작년 그 1분기를 보면 2월에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급락 이후에 설치 면적 증가와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월에서 8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매물들이 좀 나왔었고 지금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매매 관점에서 보면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은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지금은? 지금은 일단은 저는 관망을 좀 일부 해야 된다. 일부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지난번에는 제가 바닥권에서 전기차나 일부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사실상 정부 정책과 밸류에이션 매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아직은 좀 지켜보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중국 시장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6%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S&P도 1.4% 상승했고요. 어제 미리 언급해드린 대로 EDP,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등 이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고 이제 이로 인해서 제가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유였고 이제 특별한 내용이 이제 잭슨에서 없을 거다. 뭐 다들 이제 예상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난번 저점에서 나스닥이 50%, S&P 500 기준 60% 정도 그 낙폭을 좀 되돌린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구간, 그러니까 폭락 이후에 50% 이상의 상승이 한번 나오고 나서 저는 이제 숨고르기를 가든 아니면 추가 상승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에너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발표했던 지표를 보면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6%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1분기가 마이너스 1.6이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경기 침체를 의미를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재고 투자, 주택 투자, 연방 지출 감소가 원인이었고 다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폭을 줄인 거는 소비와 기업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보면 재고 투자 감소는 일반 상품 상점이 주도를 했고 네. 소매업종, 유통업체들의 실적을 보고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주택투자 감소는 거래량 감소에 따른 브로커 수수료가 수수료 감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출 증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자재등의 가격 상승도 또 일부 반영이 됐고요. 뭐 소비 지출은 음식 서비스는 숙박 등이 좀 주도를 했던 부분에서 어제 이제 조금 이슈가 됐던 거는 GDP와 동행을 하는 게 블러드가 강조했던 GDI 그러니까 국내 총소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GDP랑 GDI는 원래 동행을 해요. 같이 움직이는데 GDI가 어제 1.4%가 예. 나왔죠. 그러니까 견조한 증가로 발표돼 있던 이제 오히려 GDI가 더 잘 나오면서 기존 GDP와 GDI를 평균을 내보면 플러스 0.4%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보다는 지금 상황이 좋은 건가? 좋아지고 있구나, 예, 좋아지고 이렇게. 있구나. 그렇게 또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예. 이제 뭐 일단 최근에 노동시장 좋죠. 그리고 소비지출 반영해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파월 의장 발언에 앞서 장 시작 전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그렇죠. 중에 예. 하나죠. 근데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느냐 중요한데 현재 시장의 전월 4.8%랑 거의 비슷한 수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미 잠정치가 보다 개선이 된 3개월 연속 3개월 내에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할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표 부분은 걱정할 게 오늘은 없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오늘은 이제 블러드가 또 150bp 인상 얘기가 있었고 이제 패트릭 하커도 인플레이션이 3.4% 이제 이상의 금리를 계속 올려놓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이런 긴축적인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아직은 추가적인 긴축까지는 뭐 9월 FOMC까지는 버틸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예. 한 가지 좀 흥미롭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 거는 네네. 리퍼블릭 서비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예. 그 쓰레기 및 이제 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폐기물 업체?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보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가인 148불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네. 신고가. 근데 이제 이게 경기 침체 공포가 이게 과장된 게 아니냐? 왜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분기에 21%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의 쓰레기 수요를 보면 이게 절대 침체가 아니다. CEO가 이제 밝힌 내용이 쓰레기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이 딸릴 지경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수요를 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죠.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네. 그러니까 예. 쓰레기는 경제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표 효과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예. 쓰레기 물동량 보면 실물 경제의 흐름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생산을 해서 뭐 폐기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예. 일반 개인들이 소비 지출에 따른 부분들도 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을 바로 한다고 해서 바로 침체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시차가 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또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직은 중립금리를 저는 3%까지는 견딜만 하다고 보고 있고 그게 만약에 9월에 50bp 인상이라면 아직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건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는 현재는 아니다. 네. 다만 금리를 올리더라도 감내할 만한 수준 내에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금리 내에서 물론 이제 3% 이상이면 부담은 오겠지만 일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속단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네. 종목으로 좀 가볼까요? 네네. 예.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네.
엔비디아. 야, 이게 4% 넘게 네. 또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강한 모습. 네. 그러니까요. 어제 4%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예. 초반에 굉장히 좀 불안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당연히 가이던스 하향과 그 데이터 센터향 관련돼서 물론 좋지만 예, 중국 쪽 관련된 데이터 센터향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좀 이제 바로 올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악재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었고 최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해왔죠. 근데 이제 어제 투자회사들의 평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 게이밍 성장이 전환이 좀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UBS는 게이밍 부분 부진이 이미 지나간 것이다라고 또 언급이 있었고 웰스파고는 부정적 가이던스를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닥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악재보다는 좋은 부분들이 더 반영이 됐고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급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AMD랑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 퍼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소송 관련된 사항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지만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엔비디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전체적인 상승을 좀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3.6% 올랐는데 사실 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저가 매수도 저가 매수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먼저 이끌었던 게 AMD였습니다. 예. 어제 4.8% 상승이 있었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미리 언급해드린 이제 그 컴퓨팅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도 23%는 상승을 했거든요. 23%요? 예, 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 종목들, 모멘텀이 이끌어주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시장의 매수세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고 마이크론, 브로드콘, 인텔, 레미서치 뭐 일부 반도체 주식들이 네. 동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면적으로는 호재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7월달에 반도체 주식에 상승을 봤던 이유는 반도체 지원법이었죠. 네네. 근데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한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강세 요인이었거든요. 네. 조정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서 업무 조정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화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반도체 지원법의 혜택을 받는 게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떤 업체 그리고 어떤 부분의 수혜가 이제 먼저 정해지다 보면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반도체 전반적인 매기가 많이 쏠렸던 이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슈는 TSMC가 내년에 가격 인상을 하는데 3에서 6% 36% 가격 인상. 예,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나 재료 가격이 상승했으니 이거 나는 내년에 가격 올리겠다. 예. 뭐 ASML이나 TSMC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 사실 그렇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지 뭐. 맞아요. 가격 그죠? 조절을 하지 네네. 못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반도체 잠깐 말씀해주고 뭐 최파고님도 뭐 반도체에 대해서 또 이제 찐이시잖아요. 예, 또 어떤 덕후기- 방향성에 대한 확신은 있죠. 예. 그 요번에 반도체가 어제처럼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물론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겠지만 그러면 이 반도체 섹터가 이제 지금쯤 여기서 어떤 턴어라운드 하는 어떤 냄새 분위기가 좀 나는지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다 아니면 뭐 사실 반도체 섹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기에는 그 사이클이 워낙 길기 때문에 길어서? 그걸로 판단하기 좀 어렵고 예. 사실 그래 반도체야말로 그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말들 하는 게 각자가 보는 지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 비율을 보는 거고 장비 업체들로 봤을 때는 캐펙스 하향이 끝났느냐. 그러니까 캐펙스 하향이라고 하면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장비 세팅을 하고 해서 내년에 투자할 금액을 업황이 안 좋을 땐 하향하고 자신 있을 땐 캐펙스 투자를 증가시키는데 지금은 캐펙스 투자 하향 사이클로 계속 다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업황 바닥일 때 나오는 신호인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캐펙스 투자 늘리기 시작한다는 말은 메이저들이 느끼기에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확 그렇죠. 푸는구나. 그럼 그럴 때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는 사이클에서 장비주들이 이제 먼저 반응하겠죠. 그럼 보통 장비주 먼저 가고 대형주 가고 마지막에 소재 쪽이 움직일 건데 일단은 각
반도체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히 있어요. 전공정이 있고 IDM 같은 메이저들이 있고 또 후공정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이클 따라 움직임 반응 속도가 다르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죠. 캐펙 투자 하향 사이클 끝나고 상향되면. 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D램 가격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는 지표고. 예. 그래서 기술적 지표 외에 봐야 될 펀더멘털 지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조금 아직은 방향은 하향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고 지속되고 있다 아직은. 시장에 얘기하는 게 아마도 올해 4분기 중에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꽤나 깊거든요. 그 하향 사이클이 꽤 깊어졌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이렇게 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3대 분할 이후에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분할 직후에는 큰 시세 나오기는 전통적으로 좀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어제 그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FSD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덤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마네킹.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40km로 달릴 때 예. 어린이 마네킹이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뭐 테슬라에서는 광고를 내리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뭐 소송한다고 또. 네. 예, 뭐 사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단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의 추세를 봤을 때는 추세에 영향을 미쳤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첫날 기대감을 가졌던 이제 분들에게는 다소 뭐 웬만한 종목들이 다 3% 이상 급등을 나오는 예, 시장 내에서 좀 소외됐던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직은 뭐 신망한 상황이 아니다. 연말에 FSD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으니 좀 네. 인내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카니발 여행주도 좀 강세였습니다. 어제 카니발. 그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죠. 그래서 캐리비안 카니발 같은 경우는 뭐 5% 내외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GDP 성장률 발표에 대한 경기도 있었지만 9월부터 코로나 접종 요건 폐지될 거라는 예, 이런 이슈들이 이틀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데 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지난번 알파벳이 크게 하락을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리오프닝 관련주가 하락을 하면서 광고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곧바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 알파벳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거나 업황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있으면 광고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실제 어제 항공주들까지도 큰 상승이 있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리오프닝이 네. 이거 뭐 애를 그냥 너무 리오프닝에 대해서 네. 한 7번째 되나요 지금 리오프닝이? 한 7번째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델타, 오미크론 뭐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좋으니까 사실은. 근데 뭐 중국까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예. 사실 제로 코로나를 거의 포기하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지금 정도에서 보면 갈 때 됐나? 네, 예. 다시 이제 성수기는 또 지났기 때문에 예. 뭐 큰 상승을 바라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제 올해 주가로 보면 1월부터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예. 그 내년을 좀 기대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겠냐 예,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미크론 지나가니까 경기 침체네 갑자기. 이게 뭐야 진짜.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저희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애플 애플이요? 관련돼서도 일부 전망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하반기 신제품,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이폰 생산량이 8,800만 대를 예상을 했는데 1억 대 정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일부 있었고요. 예. 일단 아이폰 13에서도 보면 고가형 모델 맥스나 맥스 프로 정도가 이제 많이 팔렸었는데 프로 맥스가 근데 이제 이게 그 아이폰 14 생산이 2,300만 대 중에서 60% 이상의 고가형 모델이 좀 더 팔리지 않겠냐 또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도 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애플이 46%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화웨이 효과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월 7일 날 신제품 발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반응이 있다면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예전에 서비스 성장률에 대해서 집중을 했었지만 이번 이제 본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9월달에 모멘텀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겠냐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애플이 신제품을 내면서 올해가 그러니까 지금 딱 이 시기가 가장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 애플한테.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어떤 흐름의 역사상
저만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너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예, 그러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뭐 네. 정선희 매니저님과 마지막 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아, 전 너무 아쉽습니다. 예, 네. 자주 놀러와서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네. 아니, 7개월이 근데 진짜 금방 갔어요. 금방 갔어요, 정말. 정우서님 처음 데뷔했을 때 6월 초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 그때 뭐 벌써. 물 저거 정수기 한 통 다 드시고. 그리고 네. 저도 정수기 한 통 다 먹는 물 처음 봐서 매번 그렇게 드시다가 걱정해. 나중에 아니 이제 이게 물이 다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이거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별도로 컵을. 이만큼을. 네, 다행히. 다음에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로 소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이 점점 예, 줄어들었어요. 있어요. 예. 처음에 20리터에서 5리터, 1리터 성장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 700ml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꼭 라인강처럼. 예. 수위가 많이 줄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금 또 저희 부장검사 미래에셋증권의 정우선희 매니저님 너무 좋은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화끈하고 당당한 물 먹는 남자 정홍 부장님 이제 가셨고요. 네, 보내드렸고요. 예. 저희 잠시 후 2부에는 중국 시장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